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의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가 끝난 9월 셋째 주 서울 및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1억 1,5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는 개인택시 양도자 유입 증가로 인한 시세 하락 흐름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9월 24일에 진행되는 양수교육 추첨 당첨자 발표가 이러한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양수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 매물 증가와 시세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추첨제도 실수요자의 유입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개인택시 시장의 움직임은 추석 연휴를 앞으로 양도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수자의 실수요세가 점차 하락하며 거래량 하락을 이끌었다는 게 업계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끝으로 추가적인 매물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택시 운송 관계자는 이번 양수교육 추첨 결과 이후 양수자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세가 조정될 수 있지만 당분간의 현재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며 시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1억 2,200만 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다소 변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경우 시세 하락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선선한 날씨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택시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가 양수자들의 관심을 끌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가을철에는 양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매물의 추가 유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고령화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매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물이 시장에 다량으로 풀릴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시세 하락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는 최근 인천에서 발표된 개인택시 면허관리 강화 방침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천시 교통당국은 면허관리와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면허 양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 관리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매물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양수 교육 추첨제 결과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첨제 당첨자는 실수요자 신규 양수자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세 상승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대전 개인택시 시세는 1억 3,900만 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매물이 점차 쌓이면서 시세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수자들은 시세 하락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매입을 미루고 있어 양수세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전 개인택시 시세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세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양수자들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거래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대전 개인택시 시세에는 대전의 인구 감소 문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몇 년간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택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개인택시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수도권 이탈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대전 내 승객 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개인택시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개인택시 시장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택시업계 전반에서 수익성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전시 택시 관련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매물 증가와 양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다면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에도 소폭 하락해 1억 3,80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매물이 늘어나며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양수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 교육 추첨제 결과에 따른 실수요자 증가 가능성도 존재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 개인택시 시장은 최근 들어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맞물리며 시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양수교육 추첨제 결과에 따른 실수요자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시장이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택시 부재 제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업계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법인 택시 업계는 택시 과잉 공급 문제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재 제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부재 해제 이후 개인 택시가 과도하게 운행되어 법인 택시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개인 택시 업계는 부재가 제도입될 경우 운행이 제한되어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부재 제도입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부재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은 법인 택시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 문제로 인한 퇴사자 증가가 개인 택시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6,100만 원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의 시세 상승이 양수자들의 구매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며 거래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추석 연휴 이후 매물세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명절 이후 매물이 증가하는 경향은 개인 택시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구 지역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양수세가 감소할 경우 시세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세 하락에 대한 신호는 없는 상태인데요. 대구 지역은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 없을 거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에 따라 시세 변동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구시 개인 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며 교통 안전과 관련한 우려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운전 능력 검사와 보수 교육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대구 지역에서의 승객 감소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는 개인 택시 양수자 유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승객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의 향방은 추석 이후 매물 증가 여부와 양수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고령화 문제와 영업 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9,7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 개인 택시 조합의 노력과 지역 경제 회복이 시세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이는데요. 조선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회복세 덕분에 울산 지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택시 수요 역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개인 택시 시세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울산은 여전히 경제적 중요성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 수요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울산시는 개인 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과 승객 편의성 증대 정책 덕분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도 은퇴를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매물세 유입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하면 장기적인 시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유류비 증가로 인해 운영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감소는 개인 택시 양수자들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매매량 감소로 인한 시장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데요. 시세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혹은 하락할지는 울산 지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9,800만 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과 같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물 거래가 주춤하면서 양도세가 감소했고 앞으로의 시세 변동 여부는 신규 양수자 유입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 시세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산의 고령화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이는 공급 측면에서 매물
매물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양수자 유입 감소가 진행될 시세 하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부산은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택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개인 택시 시세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는 부산 기출창업투자원 설립으로 블록체인과 항만 조선 분야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를 통해 기출 창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서울시의 휴가지 워케이션 협약을 통해 관광 활성화 교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택시 수요를 확대할 수 있어 개인 택시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산시는 해양산업과 전력 반도체 특화 단지를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부산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 관광 활성화 계획 역시 향후 부산 택시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시세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경제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세 안정이 지속될 수 있지만 외부 경제 요인과 인구 감소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경우 하락 압박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제주도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소폭 상승해 1억 6,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렌터카 대신 편리한 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관광 성수기가 끝난 이후에도 택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 택시 양수자 유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경쟁 심화와 달리 제주도의 관광 수요를 통한 수익 안정이 개인 택시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중교통의 한계가 분명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개인 택시와 렌터카에 의존하는 구도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택시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개인 택시 운행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운전자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개인 택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개인 택시 시장은 현재 각각 1억 1,500만 원과 1억 2,200만 원의 시세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으로 시세 하락 압박이 예상되며 9월 24일 발표될 양수교육 추천 결과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새로운 양수자 유입을 촉진하여 거래량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구는 6,100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물 증가와 고령화 운전자 비율 상승으로 인해 시세 변동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은 각각 9,700만 원과 9,800만 원의 시세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6,600만 원까지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광객들의 개인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운전자의 유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서울 및 광역시 지역 개인 택시 시세 및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늘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건강 지키시며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